네, 안녕하세요. 포티넷의 이창훈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격 업무를 위한 포티넷 텔레워크 솔루션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이후로 지금 사태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일반 회사들이든지 많은 부분에서 원격 업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격 업무 솔루션을 위해서는 뭐 사람이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소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그 징조나 아니면 뭐 나 뭐 재난이 지금 다가갈 거야라는 이런 형태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그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업무에 대한 중단이 없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요구사항들이고요. 일반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학교들도 다 원격으로 뭐 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제 다 전환을 이제 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격 업무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뭐 저희도 이제 포티넷도 이런 원격 업무 솔루션을 갑자기 내놓은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이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보다 더 이제 회사의 네트워크 자원을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을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워크 솔루션, 즉 원격 업무 솔루션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텔레워크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그 업무 환경이 뭐 지사나 아니면 그런 그 회사 간에 이제 그 VPN 회선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전용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회사 네트워크 자원을 접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내부 그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어떤 사스 기반의 이제 그 솔루션들은 이제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게 전형적인 기존의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원을 접속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전형적인 그 방법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됐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나가서 그 잠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보신다든지 하는 형태의 일종의 그 텔레워커, 즉 원격지 환경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즉 가정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다른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회사 네트워크의 자원을 접근할 필요가 있게끔 변경 요구사항들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이제 그 약간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 거기에 맞게끔 회사 네트워크의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IT 인력들도 거기에 대응하게끔 서비스를 이제 변경을 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사용자들이 다 접속하는 게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속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보안이라든지 어떤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고려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해결을 할까?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공공망인 부분인데 이 공공망 부분들을 통해서 접속한 그 정식 사용자, 그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한 그 접속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IT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관리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 직원들의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그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적용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접속을 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모든 트래픽이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텔레워크를 이제 하는 그런 환경들은 이제 그세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저희가 일종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도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이 이동 형태가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밖에 나가서 흔히 말하는 이제 외근들을 많이 이제 보시거나 하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동 환경들이 거의 이제 100%라고 보게 되면 직원들의 한 약 8, 90% 정도가 이런 형태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는 뭐 IT 관리자라든지 이제 주요 임직원들도 다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인 그런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원격 업무를 봐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 업무 환경이 아니고 주요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조직들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이제 뭐 IT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 자원을 이제 유지보수하는 조직이라든지 관리자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파워 유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한 뭐 8%? 한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그냥 산출을 이제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 슈퍼 유저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네트워크 자원들을 이제 모두 접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이나 경영진들이 이제 슈퍼 유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용자들이 전부 다 예, 공통적으로 접속하는 부분은 회사의 헤드엔드 시스템, 예, 헤드엔드 시스템은 뭐 영어로 써있어 특정한 새로운 솔루션은 아니고요. 회사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큰 숙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텔레워크들, 즉 원격 근무를 하는 환경들이라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실제 운영하는 직원들이죠. 예, 아니면 경영진들. 예,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근무 형태로 해서 이제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흔히 그냥 뭐 카페에서 접속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접속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클라우드 자원에 접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전한 망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보안이 좀 적용이 좀 느슨하게 예, 적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보안에 대한 침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제 엔드포인트, 즉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제 가깝게 회사 내에 있으면은 이제 헬프데스크, 업무 지원 센터라든지 조직들이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격 근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받는 게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컴퓨팅 자원들에 대한 취약점이나 패치가 이제 있을 경우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안에 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에 의한 문제들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들은 예, 접근 제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회사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신다거나 원격 근무를 이제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가 좀 명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되는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자원을 쓰지 않고 접속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접근 제어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자원들이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에 있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에서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접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 보안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포트넷 같은 경우 예, 텔레코에 대한 보안, 예, 시큐리티 관심사는 엔드포인트까지 이제 보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드 단에서 보안이 시작되지만 결국은 이제 중심이 되는 코어에서도 심도 있는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왜냐하면 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예, 영어로 쓰긴 했는데
속된 말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접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접속이 이제 되었을 때는 보안에 대한 감사나 검사들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자산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와 제공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포티넷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텔레워커 솔루션을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확장하는 부분을 이제 하시게 되면 좀 더 광범위한 저희가 이제 그 포티넷이 자랑하는 이제 가시성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이 디지털 공격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들이 저희는 개별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솔루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이 보안을 좀 강화를 시켜주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개별적인 포인트 솔루션을 쓰는 것보다는 복잡성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 작업 속도하고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대응 속도, 응답 속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포티넷이 자랑하는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티넷이 이야기하는 텔레워커 솔루션은 이렇게 좀 한 네 가지 형태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솔루션들이 뭐 다 뭐 도입 텔레워커를 위해서 도입하면은 뭐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나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텔레워커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가장 먼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을 하거나 그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 뭐냐면 포티게이트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티게이트가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티게이트는 당연히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그 텔레워커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부가적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활용을 한다거나 활용이란 부분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고민하셨던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포티넷의 솔루션 가지고 보다 쉽게 텔레워커 즉 원격 근무 환경을 만드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트게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사용자들은 뭐 일반 유저 아니면 뭐 파워 유저 아니면 이제 뭐 슈퍼 유저에 따라서 환경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한 VPN 환경을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컴퓨팅이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건지 규정이 준수된 컴퓨팅 자원만 접속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제 또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솔루션 자체들은 기본적으로 포트게이트가 뭐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들이 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하기 위한 뭐 NOC, SOC 솔루션도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텔레워커 솔루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워커 액세스, 즉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이제 업무 환경들이 대부분 이메일이라든지 뭐 인터넷 설치다든지 뭐 전화 회의, 뭐 요즘 뭐 고토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쓰시고, 뭐줌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계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하셔서 접속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피스 365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사용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한 VPN 연결을 위해서 뭐 기존에 이제 단순히 VPN 연결용으로 이제 사용하시던 포티 클라이언트를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등에 이제 설치가 돼서 안전한 VPN망을 이제 구성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 인증을 기본적으로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을 받으시겠지만 뭐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취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디로 인증하는 것 이외에 한 번 더 인증을 받은, 즉 다중인증이라고 얘기하는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포티 토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하드웨어 토큰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이 이제 컴퓨팅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세대들이고 그래서 이런 포티 토큰이 모바일 당연히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하드웨어 이 토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지 않으시고 포티 토큰 모바일을 이제 각각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필요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무료지만 라이센스는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이제 구축하신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티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포티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용자 PC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접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팩터 인증까지 이제 도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대부분 컴퓨팅 자원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제 두 번째 환경으로는 이제 파워 유저들. 그 파워 유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일반 업무 형태를 보는 직원들 형태가 아니라 기본 업무 이외에 뭐 IT라든지 네트워크 자원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조직이라든지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에서 일반적인 뭐 공유기를 통해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뭐 포티 A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본사의 포티게이트랑 뭐 집에 있는 뭐 포티 AP를 연결해 가지고 VPN 통신을 이제 하게 돼서 안전한 어떻게 보면 인터넷 회선을 이제 마련한 부분이고 회사에 접속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포티 AP를 통해서 이제 무선으로 접속한 그런 이 트래픽이라든지 사용자들에 대해서 방화벽에서 따로 이제 보안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처럼 이제 같은 보안 정책을 적용받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중 인증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워 유저 사이트 쪽에 포트 AP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포트 AP가 포트게이트랑 이제 통신을 해서 이제 VPN 회선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은 이제 뭐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포트게이트가 기본적으로 포트게이트가 단순히 그냥 뭐 유텐 장비라든지 뭐 BGFW 이런 형태만 뭐 방화벽 이런 것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포트게이트 기본적으로 무선된 컨트롤러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 AP를 뭐 회사 내에서 쓰신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가져가셔서 이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집에서 아니 원격지에서 회사에 접속한 무선의 환경처럼 똑같이 끌면서 접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연한 네트워크 환경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당연히 컨트롤러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트 AP만 구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유저들을 위한 솔루션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파워 유저들이 쓰는 거 이외에 포트게이트를 통해서 뭐 흔히 말하는 사이트 VPN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강력한 보안 정책을 준다거나 아니면 트래픽에 대해서 뭐 어떤 QoS 정책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내부로 들어오는 특정 어플리케이션들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좀 더 보안을 좀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썼던 어떤 부가적인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쓰실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포티넷이 제공하는 부가적인 솔루션들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포티 토큰이라든지 뭐 AP라든지 포트게이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재택 환경을 작은 사무실 리모트 오피스처럼 이제 꾸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보시는 슈퍼 유저들이라든지 파워 유저들을 위한 뭐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유저들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꾸미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좀 더 확장하면 일반 유저까지 뭐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구성되는 솔루션들은 그 포티 AP나 포티 게이트. 여기서 이제 포티 AP는 그 목적지에 있는 거기 포티 게이트에서 이제 그 구동이 돼서 이제 접속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실제 VPN 통신은 포티 게이트하고 포티 게이트 간에 이제 VPN 통신을 하게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AP를 회사에 있는 포티 게이트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쓰는 업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그 포트넷이 제공하는 다른 솔루션들을 이제 업무에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가 텔레워커 그 환경을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뭐 사용자 사례를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이제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원격 그 형태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접속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반 유저 형태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데모 시연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노트북에 이제 저희 포티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또 이제 스마트 기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그 컴퓨팅 환경에서 포티 게이트로 VPN 접속을 하게 되고요. VPN 접속하면 뭐 끝나는 게 아니라 VPN 접속을 하고 나면 내부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는 단말기들만 내부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보안 정책을 추가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일반적으로 규정 준수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가 컴플라이언스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종의 그 낙 솔루션과 같은 접근 제어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그 사이트 VPN 형태로 접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 그 NAC 접근 제어 솔루션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포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그 낙이라는 솔루션이 그러니까 없이도 일종의 접근 제어를 그 낙이라는 솔루션이 제공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뭐 대체 형태는 아니지만 낙 솔루션을 도입하지 못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포티 낙이라는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VPN 통해서 포티 낙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형태의 도입이 이제 어렵거나 아니면 도입하기 위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경우는 좀 이제 그 비용이 좀 그 예산이 좀 저렴한 형태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티게이트의 그 SSL VPN을 위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VPN 접속을 위한 계정은 이제 2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 가지고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접근 제어를 위한 포티 클라이언트 EMS라는 솔루션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된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같이 구현이 돼서 어떻게 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EMS 쪽은 같이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설정을 위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접속된 환경을 이제 보실 건데요. 네, 먼저 포티 클라이언트 EMS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3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팅 환경을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이제 윈도우즈 노트북, 또 하나는 맥북. 최근에 맥북도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스마트 기기. 이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는 각각 그 운영체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 룰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제 맞는 룰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이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이 데모에서는 이제 환경한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구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비어라는 부분이 반드시 구동이 되어 있어야 뭐 내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뭐 맥이나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POT 클라이언트 EMS에서 관리되는 그 스마트 기기들만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허용하게끔 해준 형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먼저 이제 윈도우즈 노트북이 가지고 이제 시연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VPN 접속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시도를 했고요. 계정은 이제 1, 2, 3, 4라는 걸로 이제 간편하게 만들어서 접속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VPN 게이트웨이까지는 정상적으로 핑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VPN 지금 접속 시도 중이긴 하지만 그 인터넷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 그 VPN 같은 경우는 터널 모드로 해서 모든 트래픽이 본사를 통해서 나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 VPN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이제 트래픽은 본사의 포트 게이트를 통해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접속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PN 접속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외부로는 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팀비어라는 어플리케이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반드시 구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로세스상에 팀비어라는 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로 이제 통신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팀비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올라왔고, 포티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로세스에 올라온 그 팀비어에 대한 구동 정보를 이제 그 포티 클라이언트 EMS로 이제 넘겨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통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팀비어라는 게 인터넷 서버하고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신이 안 된다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통신이 팀비어가 실행이 됐지만 일부 이제 약간 그 갱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티 클라이언트가 이제 EMS랑 통신이 안 된다고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EMS랑 연동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보안 정책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쪽으로 이제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팀비어도 외부에 이제 서버하고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다라고 지금 연결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인터넷 그 접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한 부분은 한 단말기들만 통신이 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위해서 그 뭐 어떤 그 막 솔루션 같은 경우를 뭐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서로 이제 그 접근하는 부분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포티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포티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접근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도 그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안전한 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터넷까지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팀비어가 반드시 구동이 되어 있어야만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VPN 접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트 게이트 그 VPN 게이트웨이에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즈 노트북은 1, 2, 3, 4로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노트북이죠. 윈도우즈 노트북이 정말 그러면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을 해서 통신이 된 거냐 아니면 보안이 이제 뭐 오동작을 해서 뭐 된 거냐 이제 확인한 부분은 포티 클라이언트 EMS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포티 클라이언트 EMS에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정보를 수신하는 탭에 가시게 되면, 지금 그 윈도우즈 단말기에 정보가 올라왔죠. 그래서 그 윈도우즈 단말의 정보를 포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 단말기로 인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인터넷 통신이 되게끔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EMS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도 확실히 이제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팀비어를 강제로 종료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윈도우즈 PC에서 방금 이제 팀비어를 강제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이 되죠. 아닙니다. 지금 정보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가 이제 정보를 이제 수신을 해가지고 이제 EMS로 이제 정보를 넘겨주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EMS에서 갱신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통신이 차단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딜레이가 있어서 이제 차단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길게는 뭐 한 몇십 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바로 정보가 수신이 되면 뭐 최소 몇 초 정도 이내로 바로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접근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이 안 되는 걸 이제 보셨고, 마찬가지로 뭐 인터넷 사이트, 당연히 접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PC에 대해서 접근 제어하는 부분을 이제 시연을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절대 접근 제어 솔루션 없이 바로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접근 제어를 통해 가지고 내부 네트워크 회사의 컴퓨팅 자원이죠. 그걸 이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연을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안 하면 당연히 이제 준수를 안 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살짝 그 뭐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단말기로 인식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 접근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윈도우즈 컴퓨팅 환경에서 안전하게 그 회사 네트워크에 그 접속하는 화면을 이제 보신 거고요. 지금은 윈도우즈가 아니라 맥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최근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맥 컴퓨터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티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2년 전부터는 뭐 이제 그 정식으로 리눅스 버전까지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포티 클라이언트의 맥용 어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VPN 접속을 했고요. VPN 접속은 아까랑 다른 계정 5678이라는 걸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비어라는 거를 이제 공통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압 팀비어라는 부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신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비어라는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세스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지금 올라온 걸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또 이제 통신이 되게 되겠죠. 규정준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한 단말기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맥북의 이 컴퓨터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 단말기로 최종적으로 인식이 되었고 인지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이제 그 전에 뭐 핑 테스트는 뭐 다른 정책에 의해서 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까지 최종적으로 되는지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까지 다 나가는 부분. 물론 저희가 이제 준 기본 정책은 인터넷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이 아니고 내부에 다른 서버라든지 다른 뭐 네트워크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정책이 이제 부합이 되면 통신이 되고 부합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계정은 5678로 접속이 된 거를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하셨고 이전에 윈도우즈 PC와 마찬가지로 이 포티 클라이언트 EMS라는 그 포티 클라이언트 관리의 솔루션에서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 포티 클라이언트 맥이 이 규정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한 상황이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저 약간 이제 딜레이가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명령
컴퓨터가 접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보셨던 것처럼 프로세스를 죽이면 즉 뭐냐면 팀별로 이제 종료를 해서 프로세스 올라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통신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보셨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을 한다. 단 VPN 접속에 대한 차단은 아니기 때문에 VPN은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맥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VPN 접속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VPN 접속을 끊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EMS의 관리 솔루션에서 그 맥북에 대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사라진 것을 이제 확인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기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폰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VPN 접속을 했고요. 여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다른 거는 아니고 그 EMS에서 관리가 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하는 걸로 그 정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텔레맥, 포티클라이언트 EMS랑 통신하는 디바이스로 인지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8.8.8로 핑을 해봤을 때 통신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EMS, 그러니까 포티클라이언트 EMS 관리 솔루션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단말기도 그 스마트 기기도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제대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한 건지 이제 확인하는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그 당연히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 EMS에서 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기기가 관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정책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기기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이제 한 장비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통신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EMS에서 관리해서 이제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신이 이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OS 환경에서 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다고 하게 되면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 형태로 정상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한 그 이 기기들에 대해서만 그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는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데모 시험까지 다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 그 솔루션들 세 개의 디바이스가 이제 그 접속한 데모 환경을 이제 시연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솔루션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워크 솔루션이라는 그 저희 이제 본사의 홈페이지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시켜놓은 저희 이제 그 코리아 사이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솔루션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가 그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운로드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티넷이 제공하는 텔레워크 솔루션들은 어떤 새로운 솔루션들을 다 새로 도입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포티넷은 기존에 그 저희 포티넷을 사용하는 솔루션들을 도입한 고객들은 기존에 이제 투자 보호를 최대한 하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포티게이트를 구매한 고객들이라고 하시게 되면 별도의 VPN 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뭐 라이센스라든지 어떤 추가 솔루션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이제 VPN 기능을 이제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은 바로 이제 VPN 환경 거기에 따라서는 뭐 무료로 제공되는 엔드포인트 포티 클라이언트를 뭐 사용하셔서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 VPN 접속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부가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뭐 새로 모든 솔루션 다 도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솔루션들을 투자 보유를 하면서 인프라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이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들에 대해서 연동하는 추가 보안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엔드포인트에 당연히 이제 VPN 기능만 제공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백신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방화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자端에서 이제 웹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ATP, 호스트 ATP를 할 수 있는 연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일부는 다른 추가 솔루션하고 연동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활용을 해서 보안을 이제 강화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투팩터 솔루션도 도입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트넷이 제공하는 텔레워크 솔루션은 안전하고 이제 복잡하지 않은 원격 연결, 업무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분, 40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이 데모 시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